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에 대해서 더 주목을 했거든요.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놀란은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공존 가능성을 기술적 측면보다는 안녕하세요. 외진 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입니다. 오늘은 영화 인터스텔라 이야기로 여러분과 같이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저희 골목 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화 인터스텔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했고요. 폭발을 너무 사랑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만든 SF 영화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주를 탐험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저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매튜 맥커니히 그리고 앤 해서웨이를 비롯한 저희에게 굉장히 친숙한 배우들이 나오고요.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을 수상을 했고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는 무척 굉장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6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이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인터스텔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광풍이 분 적이 있었죠. 이런 인터스텔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담아서 특별히 피규어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피규어는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지 않을까? 저의 어떤 꼰대력을 입증하는 피규어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SF 손오공 스타즈인가라는 만화의 주인공인 손오공입니다. 78년도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어쩌면 부모님들이 기억하고 계실 만화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BC에서 별나라 손오공이란 이름으로 방영이 됐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러면 안 되나? 나 태어나기 전이라고. 어쨌든 이런 손오공이 군두운 대신 저런 굉장히 멋있는 비행기를 타고 대왕성으로 가는 삼장법사가 아닌 오로라 공주를 수호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우주에 있는 악당들을 해치우면서 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팔계와 4호 정도 있거든요. 다 사면 너무 비싸서 저는 손오공만 샀습니다. Ready? Ready? Ready. Main engine ignition in 3, 2, 1. 이 영화를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우주항공 분야에 이제 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관이죠. 나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나사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2가지 분야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무인 기체에 대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더 먼 은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람이 타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조종하는 그런 우주항공선을 외부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외부적 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날아가야 되니까 이런 어떤 자율주행 그리고 달 탐사선이나 이런 뭔가 이제 새로운 광물 같은 걸 채취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아닌 기기 자체가 이제 움직이면서 뭔가를 채취하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주를 관측하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외계와 소통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지 이건 약간 영화적 상상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스텔라 내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구현되어 있는 모습도 크게 보면은 엔듀어런스 호라는 모체 자체를 이제 제어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동형 로봇이죠. 타스 또 이제 케이스 그리고 이제 킵이라고 하는 키캣 모양의 로봇에 이제 탑재된 인공지능 요 2가지 모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나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방향 어떻게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8년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킵 손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
감독님께 자문을 받아서 만든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인 조나단 놀란이 실제로 4년간 청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진심이었던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블랙홀, 가르강티아라는 가상의 블랙홀이죠. 가상의 블랙홀 근처에 있는 밀라라는 행성의 주인공과 타스가 같이 이제 착륙하고 모선인 엔듀어런스에서 이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밀라라는 행성에서 3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올라갔더니 모선에서는 20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엔듀어런스호에서 로밀리 박사님은 도대체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크게 보면 3가지를 하신 걸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동면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년을 혼자 보낸다는 건 이건 좀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R&D를 했을 것이다. 연구를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타스가 굉장히 많이 고성능 컴퓨터로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중력 방정식 이런 것들을 푸는데 타스가 굉장히 도움을 준 걸로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스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고독감을 견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서 고독감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음성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들과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제 모 통신사에서는 계속 어른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대화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타스가 옆에 있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 20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었겠으나 일부의 도움을 줬을 것으로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여기 타스는 좀 신기한 기능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실과 유머의 비율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 비율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굉장히 이제 농담 성능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템퍼러처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도 LMM, 특히 이제 챗GPT나 이런 데서 템퍼러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한 답을 매번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하고 싶으면 템퍼러처를 이렇게 올린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 프롬프트로 템프라는 것의 값을 2 이상 주시게 되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르게 대답하면서 거짓말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템퍼러처를 2 이상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혼자 있으면 얘가 거짓말을 하든 말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저는 사실은 타스를 보면서 인공지능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할 수 없는 기능이다 보니 그런 인공지능적인 측면보다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에 대해서 더 주목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타스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2001 오디세이에 나왔던 할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2001 오디세이에서 스탠리 큐브릭은 할을 통해 가지고 뭘 표현했냐 하면 기술이 인간을 배신하는 걸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은 큐브릭이 인류에게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던져준 위화감과 공포감과 어떤 반대 지점에 있는 기술과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스는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배신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인공들을 도와주죠. 막 안고 가기도 하고 뭐 걱정도 하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차별점이 바로 유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할은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굉장히 음침했습니다. 근데 타스는
굉장히 유쾌한 말을 되게 많이 하죠. 논란은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공존 가능성을 기술적 측면보다는 인간다움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영화 초반에 나왔던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머피죠. 이제 그 쿠퍼가 사랑하는 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이의 성적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쿠퍼가 선생님은 허리 몇 입으세요? 32인치? 바지 길이는 33인치? 바지 하나만 사도 따질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점수 하나로 애 미래를 정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인터스텔라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인공지능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하나의 시험에서 굉장히 거대한 성능을 거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추종할 필요도, 그것이 그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모든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굉장히 잘 푸는 인공지능이 일반적 대화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각적인 면에서 인공지능도 평가를 해야지 저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죠. 저희들이 뭐 하나를 잘한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고, 이런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란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영화 초반에 이 대사를 보면서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제목이 인터스텔라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는 사이라는 뜻이고 스텔라는 행성의, 항성의 뭐 이런 뜻이니까 별 간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별 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화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는 보시는 분들마다 아마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별 간에는 쿠퍼의 머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쿠퍼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존재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스텔라의 그 별이 어쩌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별과 별 간에, 또는 별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건 서로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신뢰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웜홀을 통해 가지고 블랙홀에 뛰어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블랙홀에 사람이 뛰어들면, 블랙홀의 머리는 가깝고 다리는 멀기 때문에 뛰어들면 이렇게 끊임없이 길어진다고 물리학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인터스텔라, 별들 간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놀란 감독이 저희에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다른 느낌으로 이 영화를 또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스텔라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인터넷에 너무 많고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외진 골목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라고 영화 안에서도 시인 딜런 토마스의 시가 인용이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희망 과 도전의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영화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터스텔라,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인터스텔라에 대한 골목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진골목의 골목대장 박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